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0일 뒤인 지난 5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이 18, 19일 이틀 연속 군사분계선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사정기관들의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20일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번님들의 노래입니다. 또 만났네. 어제 본 그 아가씨 미소 짓네 주고받은 말 없어도 한 발 두 발 다가가서 말을 전해볼까 나도 같이 미소 띠며 손짓 해볼까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 하늘 만한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눈치만 보나 또 만났네 어제 본 그 아가씨 미소 짓네 주고받은 말 없어도 또 만났네 어제 본 그 아가씨 미소 짓네 주고받은 말 없어도 한 발 두 발 다가가서 말을 전해볼까 나도 같이 미소 띠며 손짓 해볼까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 하늘 만한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눈치만 보나 또 만났네 어제 본 그 아가씨 미소 짓네 주고받은 말 없어도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대책회의가 50회 이상 열렸지만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0일 뒤인 지난 5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에서 안전이 위협받으면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의지와 각오로 잘못된 법과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정부 및 여당, 안전 담당 정무부처가 개최한 안전 관련 회의는 주요한 건만 모두 50차례에 달한다.
안전대책이 수없이 검토됐고 마스터 플랜과 청사진이 그려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은 회의 때마다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 사고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안전은 바뀌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열린 안전 관련 회의는 지난 4월 16일 이후 모두 15차례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 보고회던 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를 비롯해 14차례였다. 총리실에서 열린 안전 관련 회의는 17회로 12차례를 정 총리가 주재했다. 당정청이 참가한 회의는 14차례였다.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의 안전정책조정회의도 4차례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에서 우리의 안전정책과 위기 대응 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존의 지도와 방식을 고쳐 근본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참석한 워크숍과 회의, 현장 점검과 과거 사고 분석을 거쳐 만든 안전대책의 완결판인 셈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들까지 포함해 안전 이름이 붙은 대책회의와 훈련, 캠페인은 수백 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대형 안전사고는 줄을 잇고 있다. 5월 26일에는 고양 종합터미널 창고 화재로 8명이 숨졌고 5월 28일에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다.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책 따로 사고 따로인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대학생 김모 씨는 사고가 난 환풍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이라며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박모 씨는 우리 사회는 비용 때문에 안전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수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행사나 이벤트의 기획 단계부터 안전 문제를 체크해야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북한군이 18, 19일 이틀 연속 군사분계선 MDL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북한군 10여 명이 경기도 파주 지역 판문점 서쪽에서 6km 떨어진 비무장지대 DMZ 내 MDL에 접근함에 따라 대응 지침에 의거해 7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했다며 오후 5시 40분쯤 재차 파주 지역 MDL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경고사격 후 곧바로 북한군이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탄 2발이 아군 GP 전방초소의 고가초소에서 발견돼 북한군 지역으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기관총 사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측 GP를 향해 기관총 수십 발을 쐈다. MDL에 접근한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맞춰 대응사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지는 않았다며 아군의 인명 및 시설 피해도 없으며 우발 상황 발생에 대비해 파주 지역 민간인 통제선 북방 일대의 관광객과 영농 주민 등은 오후 5시에 철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에도 북한군 10여 명이 강원도 철원군 DMZ에서 MDL에 접근해 우리 군이 대응 지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북한군은 우리의 경고사격에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고 충돌이나 교전 없이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한간 DMZ 내 GP에서 총격전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북한군이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한 이후 9일 만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남북 2차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지난번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날 있었던 남북 오찬 확대 회담에서 합의된 것인 만큼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사정기관들이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각 부처 장차관들에 대한 직무평가에 돌입한 배경에는 청와대 의중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말 또는 연초 개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사정기관들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직기간을 보여준 직무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평판 조회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대상은 취임한 지 최소 6개월이 넘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들로 9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와 국정과제 실천 정도 등이다. 장차관들이 국정과제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요 항목이지만 국회와의 협조 등 대외관계 부문도 포함됐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매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부처별 업무 평가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장차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부 사정기관이 실시하는 직무평가는 국무조정실의 업무평가와는 다르다. 여권 관계자는 사정기관들은 개각 등 인사 수요가 있을 때 장차관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정기관들이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에 대해 벌이고 있는 평판 조회가 관심을 끈다. 여권 인사 등을 상대로 부처와 장차관의 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탐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일부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설이 많다. 이번 사정기관의 평가 보고서도 개각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가 20일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1994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ITU 전권회의는 4년마다 세계 각국의 ICT 관련 장관들이 모여 국제 ICT 현안과 기술 표준 등을 정하는 회의다. 1865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열린 이래 5개 대륙별로 돌아가며 열리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회의를 다시 개최하려면 8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20일 오전 11시 부산 백스코에서 개회식을 갖고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ITU 전권회의는 세계 170여 개국의 장관급 정부 대표를 비롯 총 3천여 명이 참석해 인터넷 신뢰 구축, 정보 격차 해소, 항공기 위치 추적을 위한 주파수 배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버 보안 등 여러 분야별로 회의를 갖고 세계 각국의 ICT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의정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ITU 회원국은 헌정과 협약이 포함된 의정서가 전권회의에서 채택되면 정부 부처의 승인이나 국회 비준을 거쳐 정책에 반영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ITU 설립 150주년을 맞아 ITU에 나아갈 방안과 세계 극빈층을 절반으로 줄이는 UN 새천년 개발 목표가 내년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ICT를 빈곤 퇴치에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ITU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등 65개 고위직 및 이사국 선출을 위한 선거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표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ITU 표준화 총국장 자리에 도전하며 이사국 7선을 노린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발병 지역인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개국은 이를 감안해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정부는 3개국 외의 일부 국가대표단에게도 현지에서 출발 전에 발열 검사를 요청했으며 국내 입국 때 검역 및 체류 정보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새벽비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불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얘기하고파. 정말 매일 그대와 진짜 노래하고파. 매일 그대와.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여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 작업이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 30만 수급자들의 표심 이탈을 각오하고 밀어붙이는 고강도 개혁인데 정작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재정 건전성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공무원만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지난 17일 공개했다. 정부안 초안은 지난달 20일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 방안의 골격을 유지했다. 연금학회 안에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에 대해 10년 동안 연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등이 추가됐다. 정부 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평가는 인색했다.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다.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을 보면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정부 보전금이 333조 8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정부안은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몇 가지 개혁 조치가 더해졌는데도 정부 보전금 절감 규모가 같은 기간 342조 원으로 분석됐다. 65년 동안 재정 절감 효과가 8조 2천억 원밖에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또 정부안의 절감 규모 342조 원은 매우 큰 돈이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공무원 연금 보전금의 27%에 불과하다. 73%에 달하는 적자는 여전히 정부가 메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것밖에 줄이지 못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중간에 끼인 정부는 난감한 처지다. 새누리당은 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초안만으로도 이미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성난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해 퇴직금 보수 인상을 인센티브로 내걸었지만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들에 대한 동정론이 있는 것도 변수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고통 분담도 상식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지 공무원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종안 확정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여권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 외교 책사인 야치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국장이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19일 야치 국장이 올 초 NSC 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한국 측 NSC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안보 정세와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치 국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가기 결정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7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밀회담을 했을 때 동석해 일 정부의 중일 정상회담을 향한 강한 의지를 중국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2006년 동해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로 한일 관계가 갈증을 빚을 때 유명한 당시 외교부 제1차관과 담판을 짓기 위해 방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야치 국장은 김 실장 외에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등 한국 측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조율 중이다.
일 정부는 올 1월 NSC를 공식 출범시킨 후 줄곧 야치국장과 한국의 카운터파트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만남을 희망했지만 한국 측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국내 반발을 의식해 시기를 미뤄왔다. 지난 7월 NSC 소속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참사관이 비공개 방한 당시 야치국장의 방안을 한국 측에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외교소식통은 야치국장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 해도 전수방위, 즉 오로지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의 원칙은 그대로 지킬 것임을 강조하며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정세와 북일 간 납북자 재조사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년 국가 간 협정으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신중한 분위기를 감안 이번 방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야치 국장은 한일 간 국장급 위안부 문제협의 채널에 이어 NSC 간 대화 채널도 상시 가동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야치 국장의 방안은 한일 간 안보협력 재개라는 의미 외에도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여건 조성의 측면도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묘안 등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치 국장은 지난주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수차례 만나 이번 방한 기간 중 한국 측에 전달할 메시지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방문에서 개헌론에 불을 붙였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다음 날 대통령께 죄송이라며 개헌론 자제를 당부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연말 이후 개헌론 재점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겨레가 19일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인사들로부터 개헌 관련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개헌론이 재점호하더라도 각 주자들의 의견이 워낙 달라 내용 합의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돼 보인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개헌 시기에서부터 견해가 엇갈린다. 김무성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내년 개헌을 주장하는 반면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홍준표 경남지사는 반대한다. 경기지사를 지낸 김 위원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권력 연장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쟁취한 것이고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며 개헌 자체에 부정적이다. 홍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면 개헌은 못한다며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주장한다. 통치구조 개편 방향을 두고는 주자들 다수가 대통령이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에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식에서 견해가 맞선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통치권을 나눠 갖는 이원 집정부제에 우호적이다. 안 지사 측근인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안 지사는 평소 한국 정치의 많은 문제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제 폐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며 개헌 검토 대상에는 이원 집정부제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차기 정권 추진을 전제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새정치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의원도 각각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새 정치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말로 개헌 필요성을 내비쳤던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는 국정감사 뒤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여권 대선 예비주자의 한 참모는 2017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주자가 있다면 그 소속 정당은 일단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유력 주자가 없어 의견들이 뒤섞여 있다며 이 때문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원포인트 개헌도 당장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향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수희의 노래 듣겠습니다. 못 잊겠어요. 가로등도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은행들이 예금 우대금리를 대폭 낮췄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신한은행 S드림 정기예금의 지난해 말 기본금리는 연 2.5%, 최고금리는 연 2.7%였다. 현재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1%, 최고금리는 연 2.15%다. 기본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최고금리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 은행 측이 이 기간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05%포인트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말 최저 연 3.3%에서 현재 3.27%로 0.03%포인트 떨어진 데 그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은행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출 가상금리를 0.2%포인트씩 올린 탓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예금 우대금리는 축소하는 반면 대출 가상금리는 대폭 인상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은행들이 예대 마진 사수를 위해 꼼수 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친다. 예금 우대금리 축소는 은행권 전체에 만연해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국민 슈퍼정기예금의 우대금리를 작년 말 0.3%포인트에서 최근 0.08%포인트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기본금리는 0.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우대금리를 포함하는 최고금리는 이보다 2배 이상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SC은행의 포스트 정기예금 역시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낮췄다. 작년 말 대비 예금 최고금리 하락폭은 신한은행 0.55%포인트, SC은행 0.5%포인트, 국민은행 0.42%포인트 등으로 은행권 대출 기본금리인 코픽스의 올해 하락폭을 훌쩍 넘어선다. 대출금리의 하락폭을 뛰어넘어 예금금리를 낮추기 위해 예금 우대금리를 대폭 줄인 결과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이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우대 가상금리를 조정할 수 있지만 고객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예대금리 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내년에 공공기관 직원 연봉이 올해보다 3.8%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 기업에도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르면 4달 중 2015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개별 공공기관의 직원 임금 인상률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5.1%로 올랐다가 2012년 3.5%, 2013년 2.8%, 올해 1.7%로 계속 떨어졌다. 최근 몇 년간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률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시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간 부문 협약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2%, 2012년 4.7%, 2013년 3.5% 정도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임금을 내년에 전격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공공부문 사계 진작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 기업으로도 이어져 가계 소득과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세계일보였습니다. 한국의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들의 소득 불평등이 미국과 비교할 때 다른 연령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연구위원은 19일 우리나라 연령별 소득분포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미국과 비교하면 30대와 60대의 소득 격차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한국 노동 패널 자료와 미국의 연구 자료를 통해 소득 분산 분포를 추정한 결과다. 소득 분산이 큰 것은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한국의 연령별 소득분포 분산은 3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50대 후반 이후 1.0 이상으로 증가폭이 급격히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초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 차별화가 생겨 경력이 쌓일수록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경우 30대와 60대의 소득 불평등이 컸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30대 소득 분포 분산은 0.668이었지만 미국은 0.39에 그쳤다. 50세엔 오히려 한국이 미국보다 불평등이 완화됐지만 60세엔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사회초년생은 교육 수준 차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이 60대 이후엔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나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경기, 강원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낮까지는 충청과 전북에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강 상태를 좀 보이다가 밤부터는 다시 서해남부 해상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강수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충청 이남에 다시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 참고하셔야 되겠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서산이 29mm, 보령 20, 수원 19mm가량의 비가 왔습니다. 이제 비는 앞으로 예상 강우량이 수요일까지 예보가 돼 있는데 특히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은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이고요. 대부분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오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충청 이남 40에서 최고 120mm가량 비가 수요일까지 예보돼 있고 경기 남부나 강원 중남부 내일까지 대부분 20에서 60,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10에서 40mm가량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또 서울과 강릉의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좀 내려앉겠고요. 쌀쌀하겠습니다. 세종, 대전 18도, 대구 20, 광주 21, 부산 22도 선으로 유지가 되면서 낮에는 비가 오면서 꽤나 쌀쌀해지니까요. 옷차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호우특보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요. 특보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3.4도, 서울에는 오늘 21.5mm의 비가 왔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출발 가까이 한 열차의 예밀이 조금 높습니다. 하행선 열차 중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중앙선, 이 밖에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는 운행을 가까이 한 오전 10시나 11시 때 출발하는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에 좌석이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50석 정도로 적게 남아있고요. 서울역에서 대전이나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도 오전과 오후에 준비된 일부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반면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태백선은 이후 준비된 모든 열차에 아직은 100석 이상씩 자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는 예밀이 하행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시간 현재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는 매진된 열차 없이 대부분의 열차에 적게는 100석, 많게는 300석 이상씩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있어서 열차 출발 시간을 가까이에서도 자리 구하시기 전반적으로 편안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부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간들은 새벽 5시나 6시 때 첫 열차가 배차가 돼 있고요. 이 중에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는 지방에서 처음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 밤 10시나 밤 11시 때 마지막 열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한동준입니다. 혼자만의 여행. 그대가 힘겨워 하는 이유 나도 언젠가 긴 시간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 느낄 수 있지 소리 없이 쌓여가는 침묵 나도 언젠가 어두운 그곳을 헤매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시간은 함께 나눌 수 없는 그저 혼자 걸어야 하는 먼 여행 그대가 돌아오는 지친 언덕 위에 따뜻한 바람 불었으면 하얀 꽃잎 날릴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시간은 함께 나눌 수 없는 그저 혼자 걸어야 하는 먼 여행 그대가 돌아오는 지친 언덕 위에 따뜻한 바람 불었으면 하얀 꽃잎 날릴 수 있도록 네, 다음은 사회명기사입니다. 27명이 추락한 판교와 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의 환풍구는 당초 주무대 뒤편에 배치가 될 예정이었으나 행사 주관사가 임의대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기관 및 업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무부에 관련자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문제 환풍구는 사업기획서상 무대 뒤편에 위치해 있었으나 현장 미팅 당시 주관사인 이데일리 관계자가 무대 위치 변경을 요구하면서 환풍구가 무대와 마주보는 곳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갑작스럽게 무대 위치를 변경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무대가 설치됐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또 축제 계획서에는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었지만 현장에 안전요원은 없었다면서 안전요원으로 등재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4명도 자신이 안전요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행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축제 현장에서는 경기과학위원 직원 16명이 기업 홍보 활동을, 플랜박스 등 행사 진행업체 관계자 11명이 무대 주변 관리 및 이벤트 행사 진행을, 사회자 2명을 포함한 이데일리 측 11명이 공연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도 안전 관련 교육은 전혀 받지 않았다. 경찰은 행사장 안전계획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과학위원 오모 과장이 작성을 했으며 행사 주관자가 아닌 오 과장이 왜 안전요원 배치 등이 담긴 행사계획서를 작성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과도하게 중개업체를 이용해 국민 세금을 중개수수료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중개업체를 통한 무기 구입 사례로는 납품 비리가 드러난 통영함의 소나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감사원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간 5조 5,776억 원어치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매했다. 이 중 2조 5,819억 원어치가 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이었다. 전체 구매액의 46.3%다. 감사원은 이 기간 중개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만도 1,428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의원은 방사청은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해외무기 구매 때 중개업체를 배제하고 직거래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계약 대상 업체에서 요구할 때만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직거래로 구매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올 10월 현재 118억 2,500여만 원의 무기를 여전히 중개업체를 통해 구입했다. 문제는 이렇게 도입한 장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정부패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한 예로 방사청이 A업체를 통해 지난 5년간 4,739억 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했으나 무려 71건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성능 미비로 문제가 됐던 통영함의 소나도 이 업체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으론 해외에서 전자입찰에 바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외국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전문가도 부족하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 탐지 제거함인 소해함의 납품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업체 편의를 봐준 예비역 영관 장교 2명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 수수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오모 전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소해안 탑재용 가변심도 음탐기 입찰 제한 요청서 내용을 변조한 혐의로 최모 전 중령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일단 오 전 대령 등 2명의 공소 사실에 문서 조작 관련 내용만 포함시켰지만 뇌물수수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조만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검찰은 최 전 중령에게 납품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선박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와 군수 물품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 등 2명을 각각 구속했다. W사 김 대표는 최 전 중령에게 유압 권양기를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해달라며 수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N사 김 이사도 H사의 HMS 납품 대가로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중령뿐만 아니라 방사청 윗선에도 금품이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임명된 한국 마사회의 사회이사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이거나 마사회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마사회판 관피아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마사회 사회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명 가운데 관료 및 공공기관 출신은 9명, 마사회 이해관계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사회이사 중 78%에 해당된다. 사회이사 임명이 경영자문 등의 주목적이 있었다기보다 유관기관들에 대한 보험 혹은 보상용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회 운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이 각각 2명씩이다. 전직 육군장성도 2명이 포함돼 있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공공금융기관 성격을 띤 농협보험사장을 지낸 인물도 있었다.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출신도 사회이사에 임명됐다. 마사회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도 적지 않다. 교수 A씨는 기재부 공기업평가단에서 위원으로 활동했고 교수 B씨는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 반장을 지냈다. 두 교수 모두 마사회와 같은 공기업 등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C씨와 경기도의원 D씨는 마사회 본부와 경마장이 경기도 과천에 소재하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국단 미사료 협회 회장 출신도 마사회 사회이사였다. 마사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따라 사회이사 1인당 연간 3천만 원 이하를 연구수당 및 이사회 참석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회이사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이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것은 관피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장미여관의 서울살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생활이란 게 이래 벌어갖고 언제 집을 사나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네. 월세 내랴 굶고 안 해본 게 없네. 이래 힘들라고 집 떠나온 것은 아닌데 점점 더 지친다 이놈의 서울살이. 내 맘은 새까맣게 다 들어갔는데도 날 거들떠도 쳐다보지도 않네. 두 주먹 끈 쥐고 어금니밖에 물어. 나 목숨 걸고 반드시 성공하면 꽃이리라 꽃이리라 서울 아가씨 오셔서 장가가리. 꽃이리라 꽃이리라
부셔서 장가가리 닥치는 대로 했고 술도 안 마시고 열심히 살았네 일에 애기 같고 집 사고 차 사고 다 했네 드디어 서울의 아가씨 만나보자 아무리 봐도 없네 저기를 봐도 없네 서울 아가씨들 모두 다 이쁜 건 아닌데 허무한 마음에 웃음이 나오네 내 맘은 새까맣게 다 들어갔는데도 날 거들떠도 쳐다보지도 않네 두 주먹 꽉 쥐고 어금니 꽉 깨물어 나 목숨 걸고 반드시 성공하면 어느 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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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가씨 오셔서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동성애자 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가톨릭 세계 주교 대의원 대회 보고서에서 동성애 관련 문구가 결국 삭제됐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도한 혁명적 시도는 보수파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만으로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주교 시노드가 18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동성애, 이혼, 재혼한 신도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최종 보고서는 대신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가 외부에 열려있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남녀 커플 등 이성 시민 결합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며 피임도 존중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중간 보고서에는 교회가 동성애자와 이혼자,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환대하고 포용해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기독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수적인 추기경과 주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동성애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환대해야 한다고 문구를 완화했으나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BBC는 가톨릭 주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180명이 참석한 최종 회의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11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62명이 반대했다.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최종 보고서에 실릴 수 있다. 영국 가톨릭 저널 더 태블릿은 시노드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라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 주교 시노드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가톨릭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20일 개막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사중전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며 시진핑 체제의 구체적 개혁 실행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의법치국이다. 역대 사중전회 주제가 공산당 집정능력 강화와 국유기업 개혁 등 경제 분야에 치중했던 것에 비춰 이번 주제는 시 주석이 주도해온 부패 척결 캠페인에 무게가 실릴 듯하다. 초점은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맞춰져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 같은 독립수사권을 가진 국가 반부패 총국 신설 여부가 관심사다.
이 조직을 당 직속기구로 할 것인지 완전 독립기구화 할 것인지를 놓고는 당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방안으로는 지방정보사나 반탐국과 감찰국을 지방정부에서 분리독립해 반부패 총국 산하로 재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사법 처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처리가 확정될 경우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최고 지도부의 일원인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대대적인 사법개혁도 예상된다. 장밍 인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큰 그림은 지방정보 관료에 휘둘리기 쉽지 않은 사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법원에 대한 예산 인사권이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어 사법부가 지방정부의 압력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시 주석의 지방장악력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고인민법원이 지방법원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총괄하는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태국의 세계적 휴양지 푸켓에서 관광객을 태운 스피드보트가 대형 어선과 충돌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실종됐다고 방콕 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들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반경 관광객과 승무원 47명을 태운 스피드보트 퀸스타호가 피피섬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 해변에서 약 8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남성 고모 씨와 여성 안모 씨가 가라앉은 보트와 함께 실종됐다. 함께 탔던 또 다른 한국인 유모 씨와 이모 씨는 구조됐다. 실종된 한국인 남녀가 커플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 보트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타고 있었으며 한국인은 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충돌 사고로 관광객 27명이 부상당했지만 한국인 실종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객들은 인근 어선의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 부상자 중 10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사고 당시 폭우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선장을 체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외국 관광객이 많은 태국 해변 휴양지에서는 과속, 운항 과실 등으로 쾌속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지난 4월에도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20여 명을 태운 쾌속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10여 명이 부상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확대되는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옐런 의장은 17일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주최 콘퍼런스 연설에서 미국 내 불평등의 정도와 지속적인 증가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 같은 추세가 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해온 기회와 균등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 국면에서 벗어나고 증시가 반등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상승과 노동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집값은 오르고 있고 대부분의 가게가 금융위기 당시 잃어버린 재산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옐런 의장은 지난해 미국 가계 하위 50%가 보유한 부가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1989년에 비해서도 3%나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경제적 유동성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기업 육성 기회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30분간의 연설에서 옐런 의장은 금리와 경제 전망 등 연준 의장이 일반적으로 다루어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오로지 경제적 불평등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세라 바인더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옐런 의장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강조는 현재처럼 정당 간 대립이 격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배따라기의 노래 듣겠습니다. 창밖의 낙엽은 그대로인데. 창밖의 낙엽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옷이란 옷이는 내니 손끝에 떨리는 첫자는 다
창밖의 낙엽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옷이란 옷이는 내니 손끝에 떨리는 첫잔은 따스해 그대 떠난 겨울처럼 슬프게만 느껴져 우울한 날 그 약속 모두 다 잊기로 해요 우울한 날 그 슬픈 약속은 이제 모두 지워요 창밖의 낙엽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옷이란 옷이는 내니 손끝에 떨리는 첫잔은 따스해 그대 떠난 겨울처럼 슬프게만 느껴져 그대 떠난 겨울처럼 아련히 느껴져 그대 떠난 겨울처럼 슬프게만 느껴져 그대 떠난 겨울처럼 아련히 느껴져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변함없는 안전 불감증, 시민 의식도 문제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판교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 참사는 우리가 여전히 안전 후진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전에 관한 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음을 새삼 깨닫게 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안전이라는 말을 외쳐왔지만 그 모든 것이 의지가 담기지 않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던 셈이다. 대형 참사는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서 일어난다. 판교 참사도 야외 공연장에 대한 안전규정 미비, 환풍구 설치 기준 부재, 주최 측의 안이한 안전관리, 관람객의 안전 불감증이 한꺼번에 겹쳐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원칙과 규정대로 됐어도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야외 공연장에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돼 질서 유지에 신경을 썼더라면, 환풍구 덮개가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계됐더라면, 관람객들이 위험하니 내려오라는 사회자의 지시에 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탄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5월 8명이 숨지고 61명이 부상한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수사 결과 발주에서 시공까지 법규를 어기고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다친 지난 2월에 경북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붕괴도 인재로 밝혀졌다.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건축물 설계, 시공, 유지, 관리 각 단계에서 각자 주의의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참사가 터진 뒤늦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을 한들 아까운 생명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애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중시설을 설계, 시공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는 물론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전의식과 그 실천에 철두철미해야 한다. 국민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형 참사에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하고 있다. 주변에서 조금만 굉음이 열려도 심장이 떨린다며 안절부절 못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참사 공화국이냐, 도대체 참사의 끝은 어디냐고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뻔히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게 짝이 없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스스로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성찰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전국의 산재한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관을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야말로 각종 참사의 근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이번에는 후진적 안전사고에서 벗어나보자. 한국일보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안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안전행정부가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지난달 22일 연금학회가 제시한 더 내고 덜 받는 안과 뼈대는 같고 보험료 인상 시기 등의 일부 조항이 추가됐다.
안행부가 수차례 연금개혁에서 헛발질을 해온 터라 연금학회 안보다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보험료를 2016년부터 3년 만에 10%로 올리고 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며 월 434만 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행부와는 연금학회 안에 약간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인다. 보험료 상한액을 가입자 평균 소득의 1.5배로 낮춘다고 하는데 해당자가 17,000여 명에 불과하다. 1.3배로 더 낮춰야 한다. 또 고액 수령자의 연금 상승을 중지한다고 했지만 해당자가 249명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 선을 350만 원으로 낮추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도 국민연금 최고액의 2배가 넘는다. 연금 수령 시작 연령도 손봐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56세면 연금을 받고 이걸 순차적으로 늦춰 2021년에야 60세가 된다. 국민연금보다 5년 이르다. 연금개혁의 장기적인 목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다. 그리하려면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이는 공직사회의 연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행부는 개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수익비의 변화를 적시하면서 지금보다 많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7급 공무원만 예로 제시했다. 행정고시 합격해 5급으로 출발해서 1, 2급까지 올라가는 고위 공무원은 뺐다. 입맛에 맞는 자료만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퇴직금을 민간과 같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할지 세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은 임금 삭감이 없고 호봉이 매년 올라 퇴직금을 민간과 같게 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안행부 안대로 할 경우 2080년까지 재정 절감액이 연금학회 안보다 8조 원밖에 크지 않다. 보험료 인상을 앞당겨봤자 2023년부터 연 6조 원 이상의 적자가 생겨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어려운 국민들이 여유 있는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은 재정 안정에다 국민연금과 형평성 제고인데 안행부와는 둘 다 미흡하다. 재정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직 공무원의 연금 기득권에 손을 대고 기존 연금 수령자의 재정안정기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최헌의 가을비 우산 속.
언젠가는 세월 흐름 속에 나 혼자서 잊어야지 잊어봐야지 슬픔도 그리움도 나 혼자서 잊어야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잊어지겠지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빛 우산 속에 이슬맺힌다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대표팀이 종합 2위를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OSEN 기사입니다. 대표팀은 19일 열린 대회 첫날 사이클 종목에서 김종규가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해 볼링에서 4개의 메달을 싹쓸이하는 등 금 9, 은 8, 동 9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3위를 기록했다. 1위는 중국, 2위는 일본이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4위 이란이 금 5개, 은 11개, 동 3개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번 대회 첫 번째이자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은 사이클에서 나왔다. 사이클 남자 개인전 출발 4km에 참가한 대한민국의 김종규는 파일럿 전대홍과 함께 인천국제 벨로드롬에서 열린 사이클 남자 개인전 출발 4km 결선에서 4분 40초 35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은메달은 일본 오시로 다스유키, 동메달은 말레이시아 아이만 아스라프 아흐마드가 차지했다. 이로써 김종규는 2010년 광저우 대회에 이어서 2연패를 달성했다. 여자 사격의 강명수는 19일 인천 옥년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R2 10m 공기소총 입사 SH1 결선에서 총점 204.9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강명수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예선 경기에서 본선 라운드에서 총점 419.3점을 쏘며 기존 이윤리가 가지고 있던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며 1위로 통과했다. 기세를 몰아 결선에서 앞서가고 있던 중국의 예냐핑을 압박했다. 예냐핑은 16번째 발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후 강명순과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결국 예냐핑이 승리했지만 금메달과의 점수 차이는 단 0.9점이었다. 대한민국 수영 대표팀의 조기성, 김경현이 박태환 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200m 자유형 S4 결승에서 금, 은메달을 획득했다. 오전에 열린 남자 예선에서 김경현이 3분 9초 81, 조기성이 3분 15초 80으로 나란히 1, 2위로 결승에 진출했지만 오후에 진행된 결승전에서는 예선과는 달리 조기성이 3분 07초 04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예선 1위 김경현은 4초 20 차이인 3분 11초 24로 터치패드를 찍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수영에 이어서 여자 수영에서도 대한민국의 금빛 낭보는 계속됐다. 수영 대표팀 박예람은 여자 200m 자유형 S14 결승 경기에서 2분 28초 8위를 기록해 4레인 대만의 투조린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2 런던 패럴림픽 평영 SB5 100m 금메달리스트 이무구는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해 이 종목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무구는 남자 수영 평영 SB5 100m에서 1분 32초 20을 기록해 2위 도탄흐 하이를 11초 16 차이로 큰 차이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OSEN 기사였습니다. 장애인 육상 여자 전민재가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여유 있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46cm의 작은 체구로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건 그는 마지막 숙제처럼 남아있던 종합대회 금메달의 수건을 마침내 풀었다. 전민재는 26의 나이로 육상에 입문한 늦깎이다. 5살 때 뇌염을 앓고 나서 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그 때문에 세상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다. 1996년 19살이 다 돼서야 초등특수학교 전주은화학교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세상에 나선 전민재는 달리기에 소질을 보이며 2003년 육상에 입문했다.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 육상은 전민재 이름 석자가 휩쓸었다. 입문하자마자 2004년부터 9년 연속 전국장애인체전 육상 3관 안에 오르며 전설이 됐다.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에서도 전민재는 빛을 발했다.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100m, 200m 은메달을 따냈고 지난해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100m, 200m 은메달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전민재에게 금메달은 늘 밟지 못한 미답지로 남아있었다. 그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컸다. 박정호 육상대표팀 감독은 주변의 기대가 크고 전민재 스스로도 금메달을 간절히 원했기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컸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대회는 리우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2개를 꼭 따내고 싶다던 전민재는 200m T36 결선을 31초 59로 통과하며 1차 목표를 이뤘다. 2위 가토 유키를 3초 가까이 따돌렸다. 전민재의 발은 달리기 감각뿐만 아니라 예술 감각까지 갖췄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정 형편 때문에 접어두었던 화가의 꿈을 실천해 나갔다. 오른쪽 두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워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인 전민재는 학교 사생대회에서도 이름을 날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런던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 육상 대표팀 감독이었던 성희준 감독에게 발로 쓴 편지도 화제가 됐었다. 웬만한 손편지보다 정갈한 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여러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전민재의 두 번째 금메달 도전기는 20일 열린다. 100m T36 결선에서 전민재는 리우로 가기 위한 자신만의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왁스의 노래입니다. 엄마의 일기. 그렇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절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은.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당신 모습 닮아갈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0일 잠행 이후 처음으로 군부대를 시찰하고 부인 리설주를 대동해 인천 아시안게임 우승자들을 격려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통치 부재 의혹을 털어내는 동시에 당군 장악력을 과시하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제1위원장이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 군부대와 제458 군부대 비행사들의 이착륙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의 군 관련 시찰이 최근에는 항공 및 반항공 부대에 집중되고 있다. 그는 잠행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8월 30일에도 실전 훈련을 마친 제323 162 군부대 소속 항공 육전병 부대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종사령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방위원회 회원으로 선임되면서 항공 및 반항공군의 역할과 위상이 부각됐다. 이는 한국, 미국의 군사력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항공 및 반항공 무력을 집중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부인 리설주와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감독들을 만났다. 김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공개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처음이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 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 부실한 수능 관리를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판결 직후 상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야 상고 여부나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교육당국이 법원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15학년도 수능 때문이다. 11월 13일로 예정된 수능을 앞두고 평가원의 수능 업무 담당자들은 이달 초부터 수능 출제위원들과 함께 모처에 격리된 상태다. 수능 출제본부에 차출되면 30일 이상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다. 직계 좀비 속에 상을 당해도 경찰 동행하에 간단히 예를 올린 뒤 곧바로 복귀해야 할 정도로 외부 출입이 통제된다.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 외부와의 교신도 모두 금지된다. 이 때문에 이들의 감금이 해제되는 수능일까지 교육부는 평가원의 수능 담당자들과 대책 논의를 할 수 없다. 수능 출제 및 관리는 평가원의 고유 권한이라서 교육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이번 항소심 결과를 예상하지 못해 미리 대응책을 세우지 않은 것도 후속 대책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수험생들이 패소하자 교육부와 평가원이 너무 마음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물론이고 수능 등급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기조였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항소심 당일 오전까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는 9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원의조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두 항소심 판결은 모두 서울고법 행정치르부를 통해 원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지은 휴게소의 기름값이 특히 비쌌다. 19일 새누리당 이노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176개 휴게소, 주유소 중 휘발유값이 싼 주유소 상위 20곳은 모두 도로공사가 건설해 민간업체에 임대한 방식의 알뜰 주유소였다. 반면 가격이 비싼 주유소 상위 20곳은 모두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된 휴게소에 있었다. 덕평 휴게소는 휘발유값이 리터당 1918원이었다. 하지만 인천 방향으로 14km 떨어진 용인 휴게소는 1760원으로 158원 쌌다. 덕평 휴게소에서 강릉 방향으로 16km 떨어진 여주 휴게소 역시 용인 휴게소와 같은 리터당 1760원이었다. 중부선 마장 휴게소와 그 주변 휴게소, 서해안선
행담도와 그 주변 휴게소도 같은 상황이었다. 마장 휴게소는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1914원으로 하남 방향으로 불과 4km 떨어진 이천 휴게소보다 156원이 비쌌다. 행담도 주유소는 리터당 1869원에 휘발유를 팔았지만 인근 임대 방식의 휴게소 중에는 1800원을 넘는 곳이 없었다. 경유도 가격이 싼 20곳은 임대 방식의 알뜰 주유소였다. 비싼 20곳은 민자 방식이었다. 176개 주유소 중 휴게소 중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차이는 지난 1일 기준 리터당 182원이었다. 가장 싼 곳은 호남선 백양사 휴게소로 리터당 1736원, 가장 비싼 곳은 영동선 덕평 휴게소로 1918원이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 전해드리면서 10월 20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해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선택한 사랑의 끈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께 드려야 할 손에 꼭 쥔 사랑을 이제서야 보낸다. 내 가슴에 못질을 하는 현실의 무게 속에도 우리가 잡은 사랑의 향기 속에 눈물도 이젠 끝났다.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영혼을 태워서 당신 앞에 나의 사랑을 심겠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이 세상에 너를 만나서 짧은 세상을 살지만